전염병이 덮치면서 세계 경제는 사상 최악의 사태를 맞이했고, 이로 인해 여러 산업들이 마비가 되어버리며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반도체 산업은 중단되다시피 할 정도로 마비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미국, 중국 등 세계적 선진국들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삼성전자, 미국의 인텔, 그리고 대만의 TSMC까지 여러 기업과 손을 잡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 역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금 당장보다 향후 5년, 10년 앞을 내다보고 새로운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존의 기술력 역시 보완을 통해 강화하고 좀 더 세계적인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국의 반도체 대표 기업 삼성전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영역을 새롭게 확대하면서 대대적인 개편을 한다는 소식에 TSMC, 인텔 같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합니다. 지난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인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수탁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MCU는 그동안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지금까지 잘 다루지 않았던 품목인데, 이번 수주를 통해 MCU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던 대만의 TSMC와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호를 처리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MCU는 전자기기와 자동차 등의 핵심 품목으로 분류되며, 특히 이번 계약은 애플의 차세대 아이폰에 들어가는 물량으로 삼성전자의 16나노미리 공정을 통해 제조될 것이라고 밝혀 많은 이들의 기대감을 한층 더 부풀려 주었는데요. 애플뿐만 아니라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역시 삼성전자의 MCU 생산을 맡겼고, 퀄컴도 지난해 삼성전자 파운드리 5나노 공정으로 생산한 스냅드래곤 888을 통해 삼성과 파트너십을 맺은 이래 스냅드래곤 888 플러스 스냅드래곤 8 1세대까지 삼성전자의 생산을 맡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업계 1위인 TSMC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0일 TSMC는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신규 공장 건설을 추진하며 파운드리 시장 1위를 굳히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가까운 미래에는 모든 차량들이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TSMC는 그 부분에 있어 입지를 조금 더 공고히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TSMC가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독보적인 1위이다 보니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고객사를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TSMC와의 좁혀야 격차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개의치 않고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당장만 봐서는 근거 없는 자신감처럼 보이겠지만 삼성으로서는 확실한 카운터 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전을 세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TSMC와의 물량 경쟁에서 당장 밀릴 수 있겠지만 기술 경쟁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자신감을 내비쳐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내년 3나노 공정에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은 기존 핀백 기술보다 전력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며, 삼성은 이를 TSMC보다 한 발 앞서 적용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 역시 3나노 공정의 경우 안정적인 생산 수율을 확보하며 양산을 위한 준비가 이미 갖춰졌다고 밝히며 확실한 자신감을 보여주었는데요. 삼성 TSMC뿐만 아니라 미국의 인텔 역시 올해 초 파운드리 재진출을 선언하고 2024년 2나노 공정 양산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인텔의 초미세 공정 수준은 아직까지 삼성전자나 TSMC에 미치지 못하지만 미국 정부의 지원 아래 인텔은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3대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때 뒤처졌던 인텔 역시 다시금 반도체 산업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며 재진입을 하자 명실상부 세계 반도체 1위 시장으로 불렸던 일본 역시 무너져버린 자신들의 반도체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로 일본 정부는 구마모토 현에 대만 기업 TSMC의 파운드리 공장을 세우며 이를 통해 다시 한번 반도체 시장에 재진입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부의 허상에 불과하다는 일본 전직 관료의 글이 공개되면서 일본인들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전 경제산업성 고위 간부 출신의 평론가인 고가 시게아키는 아사히 신문에 대만 기업에 휘둘리는 슬픈 일본이라는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그는 198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일본이 이제는 10%에도 못 미치는 지경이 됐고, 세계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 일본 기업은 이제 단 한 곳도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의 반도체는 과거 1980년대만 하더라도 세계 시장을 호령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기준 세계 반도체 시장 기업 매출 순위 탑10을 살펴보면 단 하나의 일본 기업도 명단에 올리지 못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본 평론가 고가 시게아키는 이제 일본은 기술적으로 대만, 한국, 미국 기업을 상대로 최첨단 경쟁에 뛰어드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며
사실상 일본의 반도체 산업 부활은 불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TSMC가 일본의 공장을 직규로 하면서 정부가 안도의 한숨을 쉬는 상황이지만 실상은 10년 전 기술인 20나노 공정의 생산 설비를 지으면서 TSMC가 최첨단 공장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 꼴이라며 현재 자신들의 처지가 얼마나 처량한지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현재 TSMC 구마모토 공장의 주도권은 일본이 아닌 TSMC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합니다. 공장 설비에 들어가는 8천억엔이라는 비용 가운데 절반이 무려 4천억엔을 일본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런 상황으로 유추했을 때 앞으로도 일본은 TSMC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질 것이고 TSMC의 무리한 요구에도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필자는 내다봤습니다. 때문에 일본 국민들 역시 칼럼을 읽고 분통해했는데요. 한 일본 네티즌의 경우 지금까지 일본의 반도체는 세계 최고였는데 각 기업의 경영이 방만했고 정부 역시 반도체가 국책이라는 관점을 멸시했다. 그러다 결국 일본 반도체는 권위를 상실했다고 말하며 현재 일본 반도체 시장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져 실추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반도체 시장에 있어 다시 한번 한국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던 일본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지금부터 한국과 비교되는 일본의 반도체 시장을 보고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TSMC, 인텔까지 세계 3대 반도체 회사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일본 기업이 없다. 그나마 키오시아가 있었지만 그마저도 도시바에서 떨어져 나와 독자적인 노선을 걸으며 경쟁력을 잃었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기업은 이제 도요타뿐이야. 하지만 도요타 역시 TSMC, 삼성, 인텔 같은 반도체 회사가 없다면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든 실정이고 결국은 반도체가 앞으로 10년, 20년을 주도할 세계 주요 산업이기에 일본은 다른 나라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 반도체 제조에 있어 일본은 한국처럼 세계적인 점유율을 얻을 수 없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10년 후에도 똑같을 것 같다는 거야. 10년 전 기술을 가지고 공장을 세우는데 일본에선 이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다고 해야 하는 일본의 처지가 한심해 보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방만한 경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의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 우리는 이것에 지극히 만족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야. 10년 전 기술을 가진 공장이라도 지어주는 걸 감사하게 여겨야 하는 거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앞세워 계속된 인재를 영입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있던 인재도 다른 기업에게 뺏기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일본 기업들은 모조리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일본은 해외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해. 반도체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 있지 않아 한국과 대만의 1인당 GDP마저 따라잡힐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러다가는 아시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 하나가 일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누군가는 코가상의 이런 칼럼글을 반일이라고 말하겠지만 명백한 일본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일본의 미래는 지금과 같을 것입니다. 독자들은 내용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정부의 통제된 방송만 보고 오해를 하고 있다. 이상으로 일본 반도체 몰락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존크TV였습니다.